네, 그러면 한 주간 또 우리가 못했던 정치 얘기에 밀렸던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 하셨나요? 아닌가요? 누구요? 왜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죠.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 돈 있으면 하는 거죠. 뭐. 아, 아유, 떡떡크는 방송 끝나고 아니 하세요. 앉자마자 지금 무슨 네. 하시는 아담의 거예요? 외모 브레이커야, 불편 거 뭐야, 너무 이거. 불편합니다. 뭔가 이거 예뻐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칭찬이었는데. 잠깐만 저도 머리 했거든요. 왜 저기만 바라보시죠? 반시계 방향으로. 아, 저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 네, 겁니다. 기다리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머리 네, 묶으셨네요? 손에 네, 감사합니다. 네. 텐션 손에 좀 잡히는 올려볼까요? 머리. 네, 자 지금 국민연금 갖고 예. 오셨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 텐션 올렸더니 국민연금 나와요. 네. 왜냐면 국민연금 진짜 중요해. 중요하죠. 네. 국민연금은 진짜 화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니 왜 개혁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리고 곧 받으실 거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깐만요. 네. 손 들고 지금 지금 개혁이 안 된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아니, 중요한 증인 가만히 계세요. 아니 네. 내가 지금 몇 년 후에 받는지 혹시 아니, 대충 국민연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들을 수가 없죠. 노령연금 아니에요? 아, 네. 노령. 와 이분. 야. 하여튼 국민연금은 근데 네. 특히나 지금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너무 많고 열받습니다. 네. 신뢰를 일단 네. 못 하고 계시고 못합니다. 지금 20, 30대 가진 대표 선수 아닙니까? 30대세요? 돈을 내면 네. 이분이 혜택을 받아요. 아, 너무 열받습니다. 빨리 내라 그럼. 아, 그래. 뭘 내요? 지금 어른들. 30살인데 그래, 너희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아니 지금 왜 내라고 우리 하시잖아요. 돈을 네. 설명해 네. 주시죠. 야, 이거 네. 너무 분노합니다. 네. 국민연금의 가입 나이를 아세요? 가입 나이? 네. 돈을 벌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긴 하는데 가임기란 네. 얘기예요? 가입 아 가입 자격. 가임 가입 자격 뭐예요? 몇 살까지 가입 자격? 가입할 수 있냐? 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냐? 이거 직장 들어가면 그냥 자동 가입 아니에요? 자동화. 돈을 벌게 되면 네. 하지만 돈을 벌어도 가입이 안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국민연금의 가입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예요. 아, 연금을 몇 살에 받죠? 65세. 몇 살에 받으세요? 곧 받으시겠네요. 그럼 이제 한 30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뭐 오늘 내일입니다, 그냥. 원래는 국민연금이 60세부터 나왔었어요. 아, 네. 60세. 예. 그래서 59세까지 딱 꽉 채워서 내다가 네. 바로 받기 시작. 은퇴하면 60세부터 아. 받기 시작이었는데 와.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1998년인가 이제 개혁이 한번 되면서 음. 뭐 그때도 이제 기금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60세 61세, 62세, 63세 이렇게 차등으로 해가지고 미뤄졌죠. 지금은 한 64세부터 나오고 네.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65세 이후에 나오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9세까지 되는데 요 텀이 있고 65세부터 받게 돼요. 그러네요. 요 공백이 생긴 게 이상할 건 없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게 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걸 늘릴 때 왜 그러면 납입도 늘리지 않았냐? 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할 때는 야 무슨 60세가 넘었는데 일을 해. 아. 네. 그 근로 여건이라든지 아. 당시의 법적 정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 이후에 나이를 가입 자격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아, 어차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없다. 네.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100세 시대를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결론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람들이 일하게 될 줄도 몰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게 정해진 게 한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는 것도 더 오래 내도록 하자고요. 그렇죠. 네. 가입 자격을 어. 64세, 65세 받으니까 그냥 64세까지로 늘리자. 일을 안 해도요. 네, 아니죠. 일을 하는 사람만 지금도 아. 19세부터 아니 18세부터 59세 60 아니 이제 18세부터 59세요. 59세까지. 네. 회초리를 또 들어야 되나요? 60세 정프로님 곧 미만까지. 59세예요. 아, 예. 어유. 아니 그냥 뭐 동안이시네요. 제 나이 얘기 네, 하시도 네, 마시고. 네. 고 주름이 자글자글하니까. 거기에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 안 돼. 전업주부 아. 가입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노후가 불안해하면은 네. 뭘 해요? 그래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임의 가입, 임의 네. 가입을 통해 가지고 네. 보험료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59세가 지나가서 만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도 할 수 있어요. 오.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닌데, 저 국민연금은 몇 년 이상 내야지 받을 수 있다? 10년. 오, 정답. 10년. 네, 10년 이상 내야지 아, 수급권이 자격이 생기는데, 아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다 되셨잖아요. 네, 됐어요. 되셨을걸요? 네. 저는 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네. 됐습니다. 쟤는 못 받을 것 같아. 햇병아리예요, 햇병아리. 아니 이거 젊은이야, 개혁을 젊은.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정신을 이상민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못 개혁 받을 얘기는 것 같아. 조금 개혁해야 아니 돼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누구 잘못이? 정부 잘못이에요? 늘 이제 이걸 정치 쪽으로 몰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정치적 이슈로 몰아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이 안 되고 네. 네.
이상한 것만 다루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 왜 중요해요? 이 단계 이딴 거요? 고갈되는 게. 못 받을까 봐요. 고갈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네. 나가세요 그럼. 어디로? 무슨 말씀이세요? 못 받을까 봐. 아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게 왜 안 중요해? 고갈되면 네. 왜 뭐가 문제인데요? 못 받을까 봐. 아니 돈을 더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젊은이들의 수혈을 더 할 거 저- 아닙니까? 그 돈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야이 사람 여의도 사투리가 늘었네요. 아니 돈을 내고 젊은이들은 못 받으면 그건 네. 폰지 사기 아닙니까? 아, 예, 아, 그렇죠. 좋아. 그게 오. 이거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다 받아가면. 금융 상품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받아놓은 걸 적립했다가 나눠주는 저희는 그런 저축입니다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사회보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금이 고갈된 나라를 꼽자면 네. 우리나라하고 어디 한 군데 빼고는 다 고갈됐어요. 어. 이게 이런 방식은 이제 이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쫙 쌓아놓고 이 돈을 불려서 나는 내 노후에 받을 거야. 다들 이렇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통나무처럼.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쌓아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확 고갈이 되잖아요. 다 골가됐어요? 네. 네? 다 다 고갈됐다. 고갈돼서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아. 어떻게?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는 내가 나중에 늙으면 아. 그때 혜택 받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는 돈이 나도 사라져, 치료받고 예, 계속 이렇게 소멸이야, 수련돼서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도록 다들 이제 부가 방식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우리도 적립 방식, 부가 방식 섞여 있기는 하나 네. 네. 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고갈이 되니까 그런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 아예 논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갈을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럼 고갈 안 시켜야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그럼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도록 아니, 할까요? 그러니까 고갈이 돼도 결국 나라에서 돈 걷어서 또 줄 거라는 거잖아요.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 네. 나라는 정부는 네. 그 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급되도록 그 법을 각종 정했죠. 대책을 네. 시행 수립해야 된다 뭐 자, 이렇게 봐봐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네. 젊은 세대 돈 걷어서 나눠드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상민 나이 들면 네. 네. 이상민이 내고 이상민이 낸 거 받아. 이상민이 받아. 맞아요. 네. 어. 그것도 숫자가 너무나 말이 안 되게 그 말이 안 되는 네. 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서 0으로 수렴하면 말이 안 됩니다. 끝나버리는데 네. 이렇게 되다가 언젠간 좁아져가지고 그래도 아, 유지될 거다. 유지는 수급자와 되잖아요. 납부자가 그 거의 다 사람 줄어들 그러면 것이다. 요 충격만 좀 대비를 하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세대는 네.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노인 막 대여섯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이상민 당신이 왜요? 아니 그 나이가 그렇게 내가 됐다니. 왜? 아 자식 세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자식 세대. 아하. 이상민부터 그렇게 어떻게 될것 보면 같은데. 우리 때도 정말 다 억울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형제가 몇 분이시죠? 5명 이상이신가요? 그 세야 되죠. 세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어머님 쪽은 이상민님은 몇 분이세요? 본인. 저요? 네. 혼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던 거, 네. 어머니 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던 거하고는 이미 우리는 세대가 달라요. 아, 근데 그렇지. 우리도 그런 부담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딘가는 좀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전환이 될 텐데 이게 자꾸 고갈에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럼 개혁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개혁을 다른 방식으로 해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해야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 우리는 소득의 몇 퍼센트 내요? 9%. 모르겠습니다. 예, 9%인데 아. 지역가입자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년에 1,200만 원을 벌면 월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똑같이 월급을 받는 분들은 내 월급에서 9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8만 원. 4만 5천 원을 내요. 나라 회사에서 바- 반을 내줍니다. 반을 내주죠. 예, 네. 반을 내줘요. 네. 보험료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지급되는 보험 이것도 낫다고. 연금 아. 대비해서 더 내란 말입니까 그러면? 근데 더 내야죠. 그래서 왜요? 이게 아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네. 아니 왜 더 냅니까? 그래, 연금이- 난 이상민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까지 거둔 거 어르신들 다 나눠 드리고 안 돼요. 그럼 이거 절대 안 돼. 뭘 끝내고. 끝내요? 그럼- 아니 그건 그러면 사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사회보험이 이상민이 아니죠. 화내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게 몇 년이나 냈다고 지금 화를 내십니까? 화내면 안 됩니까? 90년생 아니 무시하는 여기서 얘기가 지금?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90년생 있는데.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덜 냈잖아. 아직 화낼 시점은 아니다. 아 7080 열받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난 이상민 같은 네. 이 세대들한테 차라리 그냥 각자 알아서 잘, 노후를 하라고 대비해라. 하고 아, 사회보장 다 없애버려라. 안 돼. 다 없애라는 건 자, 아니잖아. 여러분 극단적입니다, 이거. 딱 잠시만요.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음. 고소득자는 내는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그 수익비 자체가 낮습니다. 네. 100이란 돈을 냈으면은 100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가요. 네, 네. 그런데 저소득층은
높으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네, 그 정도의 돈을 받아가요. 왜? 그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다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계속 힘들어지고 네. 맞아요. 고소득층은 고소득대로 계속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네. 고 세대들끼리 세금 걷어서 아. 고 세대들끼리 나눠 쓰라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 그 갖다 바치느라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인구도 적은데 다 그 부담을 떠안냐는 거예요. 내 오. 기준 연도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10년 단위로 끊는 거죠. 뭐 그래도 되고. 아, 그러면 아버지의 그 희생. 계산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또 10년 단위로 그럼 나는 80년생인데 한 달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79년생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냥 TQQQ 같은데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TQQ가 뭐예요? 자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 원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고가를 논할 때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네. 국민연금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재정수지 적자가 나면서 네. 내는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국간이. 그럼 이때가 문제예요. 줄어들 때 뭔가 팔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네. 그럼 뭘 팔겠어요?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 팔기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에요. 아.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다가 연금 줘야 되니까 삼성전자고 뭐고 다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네. 박살 나는 거예요. 2030년부터 이제 그럼 코스피는 박살입니다. 네네. 이쪽으로 아, 가시죠. 이쪽으로 앉으라고요? 아 그냥 박살이 날 거라. 이거 싫다. 네. 박살이 날 거라서 네. 어떻게 했냐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네. 걸 발표를 한 2년 전인가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네. 슬슬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쪽으로 넘기니까 국민연금 이놈들이 국내 주식 아, 팔아가지고 손 뺀다. 주식장을 갖다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뭘 했어요? 그때 이 정치 쪽에서 눈치 보고 안 팔게요. 안 팔겠습니다. 미뤄두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려면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나중에 하나 더 누구? 국민연금을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끌어올린다. 그거야말로 그렇죠. 선생님 그거 참. 재임교 기자. 죄송합니다. 야. 왜 아니, 누구 뭐 가족 있어요 거기? 아니 제 주변에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아요. 끌어올리면 좀 아까 더. 조금 이제 왜냐면 인재 유출이 있었다. 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좀 있어서. 예, 지금 그래서 아까 그 TQQQ 공격적으로 네. 투자를 못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런 TQQQ. 아니 근데 좋은 지적이시고 또 네. 하나의 지적이 그겁니다. 인재. 네. 국민연금이 운영을 얼마나 잘해요. 네. 진짜 뭐 지금 1,000조가 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만 하더라도 아무리 장이 안 좋을 때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안 좋을 때 질타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질타 중에 그냥 얘네들 월급 주지 말아라. 국민연금 기금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월급은. 네. 이분들의 월급은 우리가 낸 돈을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로 책정이 되지. 우리가 낸 그 연금 보험료에선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줘요? 기재부에서 주겠죠.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 거기서- 예산이 있겠죠. 예, 기관 예산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낸 연금, 야 니네들 일도 못 하는데 그렇게 무슨 돈을 많이 받아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긴 연금을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서 어디 그 펀드 매니저로 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 잘할 때는 칭찬 안 해주고 못할 때는 그냥 신문 기사 일면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 수익률 뭐 어때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매일 욕 먹는데요. 뭐.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그런데 네. 이걸 64세까지로 늘리겠다. 그럼 네. 뭐가 달라지느냐? 네. 어쨌든 내가 64세까지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네. 60세부터는. 그런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내셔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게 소득이 있으면 연금 내는 거 맞지 않아? 그러면 기금도 조금 더 쌓이게 될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조금 네. 결부가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직장 가입자는 네. 소득의 월급의 9%를 회사가 반, 직장이 반을 네. 내주죠. 예. 개인이 반. 회사가 반 직장이 아니, 반 죄송합니다. 개인은 뭘 내니? 달콤하네요. 네. 뭐 말장난은. 아유 정말 네. 하나 잡히면 네. 그런데 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직장 기업에서는 네. 메리트가 뭐냐면 이 사람의 연금 보험료는 안 내줘도 돼요. 아. 200만 원의 월급을 내줄 때 아 그러네. 그렇죠. 9만 원 정도의 10만 원 연금 보험료 정도에. 안 내줘도 되는데 어.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내야 돼 또. 내야 돼요.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굳이 이 고용 60세 연체 이상을 굳이 고용할 고용할 필요가, 필요가 있을까?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만큼 월급을 좀 줄이고 싶겠죠. 아. 그런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부작용은 국민연금 A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A 값이 뭐예요? 국민연금 A 값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이 소득이 A 값이라고 부르고 아. 이 A 값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결정돼요. 매년 아. 매년. A 값이 요만큼이고 요만큼 올랐으면 전체 국민들의 연금도 요만큼 더 드립니다. 아. 그런데 내가 평생 냈던 연금하고 연동이 되는 게 A 값이거든요. 네. 내가 낸 돈하고 상관없이 요 정도 기간 냈어. 소득 대체율 얼마야? 아, 그럼 국민 평균 소득 요거니까 요거에 연동해서 이렇게 줄게. 네. 이 말인즉슨 국민연금 A값, 그러니까 직전 3년 동안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받아가는 연금도 높아지고 네. 거꾸로 이게 낮아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연금도 낮아져서 소득세 분배 기능이 약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60세부터 64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네. 임금 수준이 네.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A값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아니 있어요. 그때 확 땡기면 뭘 땡겨요? 그러니까 그 직전 3년 동안 네. 저 사주 고용주랑 얘기해갖고 3년 동안 내가 내 월급이 아니라 아니 전체 국민연금 납입- 전체 가입자. 납입자의 전체 가입자. 평균. 전체 가입자의 네, 평균 네, 소득. 아 그럼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통과. 실제로 그 소득의 동과 네. 이해했어. 네, 그렇게 되면 네. 실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과거에 지역 가입자들을 국민연금에 편입을 시킬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면 대단히 치밀하다. 아덜 주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다. 이것까지 했을까? 설마? 근데 여기에 아니 대단히 근데 똑똑하신 현 정부에서 분들이 개혁의 의지가 있습니까? 늘 그래요. 이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뭐 돼야 되죠. 행동이 의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이상민 씨는 어느 쪽으로 개혁하고 싶은데? 저요? 이 색깔이요? 뭐 아니 그러니까 개혁만 아니, 얘기하지 말고 어느 방향? 그냥 국민연금의 네. 원 취지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원 취지가 뭐예요? 예? 원 취지가 뭔데? 낸 만큼 내 받는 거죠. 낸 만큼 받는다. 네. 낸 만큼만 받아라. 네네. 아 그러니까 뭐 중단하고 끊기고 뭐 이런 게 너무 싫다는 아. 거죠. 줄 거예요. 끊기진 않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못 받을 일은 없을 지구상에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연금이 중단된 나라 없어요. 아 고갈은 괜찮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고갈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 다시 고갈됐어요. 곱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근데 아마 들어보고 그때 되면 세금이니 뭐니 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네. 기본소득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때는? 잘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 네.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네. 뭐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난 연금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다. 네. 제가 진짜 1호에 봬도 웬만한 거는 연금 아주 진짜 전문가야. 얕고 연금 진짜 넓게. 전문가. 연금 연금 복권도 사시나요? 안 내는 질문 정말 격조 아니, 있네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격조 있어요. 불법입니까? 아니죠. 네, 네, 좋은 네. 질문. 안 삽니다. 연금 안 삽니까? 복권, 예. 로또는요? 로또도 안 삽니다. 스피돈요? 스피또도 안 삽니다. 복권 자체를 안 삽니다. 복권은 안 사시더라고요. 기대값이 네. 낮기 때문에 그걸 살 바에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장 뛰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아하,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연금 안 내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근데 네. 정말로 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연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 기사긴 한데 내가 뭐 40대 후반 뭐 50대 주부인데 그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 그럼 가입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럼 대부분의 솔루션은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득입니다. 그때 무조건 지금이라도 이득이었지. 가서 가입하세요. 맞아. 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개혁되면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을 지금 전업주부 같은 분들 49세, 40대 후반 50대가 됐어요. 이제 노후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부터 걱정돼.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10만 원씩이라도 국민연금을 저축을 할까? 국민연금에 납입을 할까? 딴 걸로 저축을 할까? 네.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 한 번은 내세요. 한 한 번만 딱 내놓고 점을 가입자는 찍어놓고 돼보고. 한번 내놓고 10만 원씩 다른 걸로 굴리세요. 그래서 저축을 하시고 목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뭘 하냐? 60세가 딱 되면은 국민연금 추후 납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시불을 과거에 못 낸 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딱 다만 조건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아하. 요 점을 찍어놓은 후로부터 119개월은 낼 수가 있으니 한 번만 내놓으면 119개월 합쳐서 10년이죠. 약간 휴면 계정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하. 여기에는 별도 이자를 붙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화폐 60세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그냥 1,200만 원을 일시납해가지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아. 강남 부자들의 아. 재테크 수단이 되는 바람에 네. 30년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 휘청휘청 이거 아하. 119개월로 제한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 10년 15년 전쯤에 네. 엄청 유행했어요. 강남에 아. 뭐 우린 잘 몰랐지. 네. 강남에 그 돈 많으신 돈좀 부인들. 있는 분들이 네. 한 방에 막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러나 왜 갑자기 나는. 들어왔나? 알고 보니까 그 낸 돈보다 훨씬 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조건이 좋았잖아요. 네. 지금보다 훨씬 좋았잖아. 네. 그래서 그때
돈 한 일시불로 때려받고 예. 엄청 연금 땡겨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시나몬콩님이 어머니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룰지 결정해야 되는데 미루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지금 당장에 소득이 없으시고 연금이 필요하다면 저는 무조건 땡겨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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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땡겨받으면 줄어듭니다. 네. 연금이 감액돼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들도 60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액이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네.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5년 땡겨받았을 때 70만 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손해 같지만 사실 손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빨리 그럼요. 죽으면. 네. 빨리 죽게 되면. 에이. 그러니까 그 빨리 죽는다는 말문이 막혀버리네. 갑자기 탈룰라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저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66세에 사망했어요.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요. 1년 받고 사망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 1년. 아쉽네요, 그거는. 그런데 70만 원씩 받지만 5년 동안 5년 당겨 받아 가지고 최대 6년 받고 사망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은 거. 그거 더 받아서 뭐 하실래요? 빨리 써야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데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맞고 네. 낼 돈은 늦게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당겨 받아서 아니, 근데 적게 내가 못 받더라도 받아도 그 받을 돈은 또 가족들이 받잖아요. 유종연금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네. 배우자가 뭐 근데 1순위가 공무원일 돼서 경우나 이럴 때 아니에요? 아니요. 공무원일 배우자가 다 받아요? 지급이 돼요? 네. 몇 자식이 받는 게 퍼센트 아니고? 이렇게 자, 배우자가 1순위로 돼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의 60%가 나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네. 60만 원이 유종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다만 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을 때. 이 배우자가 둘다 가입해 국민연금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받고 있으면 나가긴 하는데 이 60%에 다시 30%.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있으면 60만 원에 30%인 18만 원이 지급이 돼요. 아유, 진짜 안 정말 되겠다. 연금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이 받아야겠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오래오래 사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 연금 수기를 미룰지를 결정하는 건 지금 돈이 필요하시면 당장 받으시는 게 좋고 일시불로 땡겨 받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그 연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가능했었어요. 반환일식은. 그래요? 네. 네. 그 그런데 정말 한 방에 안 되고. 받고 싶으시면 종신보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20대 후반입니다. 휴직 네. 기간이 있어서 국민연금 못 넣은 기간이 있는데 최대로 다 넣는 게 좋을까요? 이거 나중에 선택하셔라. 추후 납입. 못 이것도 넣은 기간. 120개월 안에 네. 결정을 하면 된다. 지금으로부터 120개월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119개월치를 한 방에 60세에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연금이 지금 넣는데 안 좋아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떤 계획이세요? 저요? 네. 저는 땡겨 받을 거예요, 무조건. 어. 60세가 되면. 그래서 본인 수명에 크게 기대가 없으실 것 기대도 없을 같은데요. 뿐더러 저는 늦게 받으면 연금을 더 줘요. 1년에 7.2%씩 네. 무려 36%를. 예. 그런데 70세에 유럽 여행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할 수 있죠. 있죠. 우리 엄마 갔다 오셨어요. 네. 70세는 70세가 여행도 다니면 안 돼요? 아. 와. 아니, 노인 염호로 갑니까? 저는 힘들어서. 네. 저는 5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지금도 힘든가 보네. 근데 그러니까 70세에는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세까지는 되고 70세 갑자기 안 돼. 아니 60세 정도면 그래도 70세보다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엄마 노인비하 발언 무시하는 것 아닌가, 같은데요. 예. 70대는 뭐 아무 여행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서 아니, 누워 있어요. 아하. 스페인 가보세요. 70대가 거의 70%예요. 한국 그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데. 이거 햇볕 절대 좋고 얼마나- 비하나 이런 거 빨리 아닌 그 거 김종인 알잖아. 위원장께 사과하세요. 김종인 위원장. 그 80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사과해, 어머니 일단. 예, 네. 죄송하긴 네. 뭐가 나는 진짜 김종인 위원장님. 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때 가서는 돈도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네. 조금 받아서 차라리 차라리. 아껴 쓰더라도 지금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쓸 자신은 있으니까 네. 소장님 네. 취미가 뭐예요? 취미 알겠습니다. 드럼. 아니 넥서 그룹은 없어요. 네. 박자감이 없는데. 배운 지 1년 됐어요. 네. 다음 이슈로 얼른 갈까요? 다음 이슈 빨리 합시다. 한 시간 네. 넘어갔습니다. 시간 끌지 네. 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어디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게 내 모토인데 아, 여기만 오면 조롱을 당해가지고.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환율 문제도 중요하긴 환율 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오늘 또 촛불 이스라엘이 네네. 지금 미사일 이란으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환율이 갑자기 또 튀어 아니, 올랐어요. 환율은 진짜 근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당장 뭐 외환 거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정말 미국 CPI 뭐 미국 달러 환율 왜 중요하냐면 미국 금리 이 미국의 그 금리 달러 이런 거에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되게 네, 중요한 뉴스인데 달러가 지금 계속 얼마예요? 오늘 아까 1,400원? 보니까 거의 네. 1,400원 가까이 또 와, 다시 또 갔어요? 붙었어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1,400원 한번 뚫었습니다. 네. 이게 17개월 만에 뚫은 건데 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도 기재부랑 항공은행도 구두 개입을 했죠. 이게 구두 개입이 뭐냐면 그냥 말로 경고하는 겁니다. 네. 구두. 구두.
그러니까 운동화 아니고요. 부츠가 아니고 진짜 네. 유머 일본지 최악이다. 시절에 진짜. 유머를 유머의 아우. 뭔지 무시합니까? 최윤경 기자 어느 쪽으로 설 거예요? 아니 구두는 진짜 아니었던 것 아니, 같아요. 나랑 지금 이상민은 맞았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아, 최윤경 네네네. 기자는 이 김현우 소장으로 간다 이거죠. 아니 구두는 정말 감당이 쉽지 않네요. 네. 와, 이건 생각이 나더라도 야 이건 입 밖으로 보통은 내 다 구두 이렇게 경고를 했다. 필터링이 되는데. 말로 네.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네. 구두. 아 빨리 좀 빨리 합시다. 시간 네. 없어요 지금. 아, 왜 자꾸 그런 걸로 끊죠? 네. 구두 경고를 하는데 네. 이 구두 경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환 시장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구두 경고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이 정부가 진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게 되면 네. 그냥 달러 폭탄을 던져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달러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사재기 수요가 생기면 그때는 완전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네. 구두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제닛 옐런, 네. 미국 재무장관. 재무장관 네.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도 네. 같이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 솔직히 네. 솔직히 뭐 하나 해야지. 오토바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워낙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혼다상. 담은 공동선언문 네.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중동 사태도 있고 달러 강세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늦춰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계속 네. 달러가 비싸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수입 물가 영향 받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면 물가도 안 떨어지고 지금 1, 2, 3개월 연속 수입 물가가 계속 찌르고 있는데 유가도 이제 영향 받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물가가 안 잡힐 거고 금리는 이 상태에서 아마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아. 미국 대선 넘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강하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요 고금리 계속 이어지면 무슨 문제? 가계 대출 문제도 분명히 생기고 그렇지. PF, 부동산 부동산 크게 PF, 문제 터지지. 부동산 지금 막 넘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넘어지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거라. 큰일 났네. 올 연말에 좀 부동산 살 기회가 올까요? 지금부터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비싸요. 아니 이게 목록 뽑는 거. 아 리스팅을 네, 해놓고. 리스트 해놓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지금. 네, 11월에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올해 말까지는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네.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하여튼 굉장히 네.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물가 관련해서 무슨 좀 하나 초콜릿 더 얘기 있습니다. 갖고 오셨어요? 예, 애망빙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알아요. 저는. 야, 아, 최은경 기자는 다 알아. 야 유머 1번지급이 구두. 아닙니다. 그 정도. 네. 애망빙이 뭐예요? 애망 아시죠? 이거 제가 발주한 아이템이에요. 지금 애망빙. 환율도 애망빙. 제가 발주한 거라 전 알죠. 애플 망고 빙수. 네. 드셔보셨어요? 역시 젊은이네. 아. 그 여성회당에서 얘기했던 여성회당? 아, 옛날에. 진짜 정치 추가 네. 고관이었잖아요. 이거 너무. 애망빙 그건 또? 애플 망고 빙수 사주세요. 그게 뭐야? 여성회당은 뭐예요? 근데? 네? 여성의 당이란 당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발적인 포스터를 만들 그렇지. 때 네. 이제 그 여성 뭐라고 하죠? 이제 기업들의 CEO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한 명씩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뭐 이부진 뭐 회장님 예, 재벌 총수에게 좀 애플 사달라. 망고 빙수 왜? 사주세요. 뭐 이런 왜? 식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아마 했던 그 걸로 여성의 기억을 당에 합니다. 후원해달라 뭐 이런 차원이었던 것 네. 아, 같아요. 근데 애플망고 빙수가 복지랑은 무슨 그분들한테 따지세요. 아니, 이걸 저는 잘 모릅니다. 애망빙을 먹을 네. 정도면 굉장히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예요, 뭔가 이게 지금 10만 원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 접시에? 10만 2천 원. 예. 한 접시, 네 이렇게 접시가 한 있죠. 그릇. 드셔보셨어요? 네. 어디서? 부르주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제가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제가 먹어본 거는 이제 저희 회사 선배가 사줘가지고 설빙에서 먹은 거 아니죠? 아니 4만 원일 때 그건 먹어봤어요. 인절미. 어디? 신라 호텔에 4만 원일 때 먹어봤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죠. 그게. 아 이명박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정책 말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은데 아. 아무튼 그때 네 맞죠, 명이 뭐. 가서 그거를 선배가 네. 한번 사주면서 네 명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야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네. 그게 지금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넘어갔어요. 네 명이 가서 그 한 접시 시켜갖고 서로 나눠 먹어도 돼요? 감자탕도 아니, 아니고. 이렇게 보울 같은 데 있는데 네. 얼음이 잔뜩 쌓여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회오리로 애플망고 설빙의 그 사이즈나 비슷하죠. 그 설빙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부르주아. 맛은 어땠어요? 아니 그 저는 이걸 왜 해보자고 했냐면 아 맛이요. 요거를 제가 이제 후배 네. 똑같이 역시 회사 일인데 네. 후배 기자가 이 기사를 썼길래 요 이슈는 물어봤어요. 최윤경 일대 지금 남자 셋이다. 네. 물어봤어요 네. 이거를. 그 약간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정신이 아득하다. 네. 애플망고 빙수가 10만 원이 넘냐고. 나는 10만 원을 주고 네.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후배들의 일부 이야기는 아 그래도 이거 다른 거 안 써도 이거 한번 먹는 게 또 MG 아니겠습니까 하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MG가 뭐 그게 아니, MG예요.
농담. 사기 당했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아이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애플 망고 빙수는 그럼 옛날에 우리 저 뭡니까 부대찌개 같은 거 서로 네. 같이 국 떠먹지 말자고 네. 약속했잖아요. 언제? 아니 코로나 때 뭐 이럴 아, 때. 코로나 때. 네. 아. 애플 망고 빙수는 그냥 같이 숟가락 떠먹죠. 아니 넣고. 가운데 숟가락 하나 있어요. 공용 아. 숟가락을 넣고. 우리 덜어. 중국집도 좀 좋은 데 가면 그거 이게 떠먹으라고 이렇게 근데 뭐 숟가락 원탁이죠. 같은 거 또 이 있고. 말씀 드려도 돼요? 네네. 애플망고 빙수 하나 있잖아요. 네. 먹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사진 한 25분 찍습니다. 아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 사진을 이- 여러 컷을 찍습니다. 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아,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제주도에서 애플망고가 팔잖아요. 네. 가다 보면 이 노상에서 네, 하우스도 네, 많이 있죠, 팔고 있죠. 팔아요. 네. 비쌉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비싸지는 않죠. 사실. 않죠. 그럼. 네. 기사가, 당연히 기사가 뭐예요? 그래서? 가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플망고 빙수가 10만 원이 넘어갔다. 이게 네. 물가 상승을 자극하냐 모르는데 사실 애플망고 빙수는 올해 적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8% 올랐어요. 와, 뭐가요? 대단하다. 애플망고 빙수가 아, 전년도 그래요? 가격 대비. 애망빙이? 재작년에는 30% 올랐습니다. 와. 1년 만에? 네. 근데 올해는 4%밖에 안 오른 거 치면 겸손하네요. 보면 적게 네.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빙수가 네. 가격 올리기가 너무 좋은 게 이게 계속 파는 예를 들면 무슨 저 아. 초코파이 라면 같으면 뭐 이런 거면 올릴 때마다 이게 걸리는데 이건 시즌 시즌, 상품이니까. 상품이니까 근데 이 애플망고 빙수가 그러면 네. 가격이 비싸냐? 비싸긴 비쌌는데요. 제일 비쌌던 때는 2022년 3kg에 18만 5천 원. 와. 애플 망고가 예, 예. 네. 그리고 햄입니까? 작년에는 13만 원, 올해는 16만 원. 그러니까 키로당 한 뭐 5, 6만 식가로 원.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제- 다금바리도 아니고. 거의 아니 과일은 그렇긴 하지. 네, 뭘 또 과일 그걸 갖고 비싸죠. 아니 싶은 근데 거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제주산 애플망고가 이렇게 비싼데 네. 동남아 가보셨죠? 네. 안 가봤는데요? 좀 가봐요. 저도 네네. 저도 동남아 태어나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처음 가봤어요. 무슨 엄청 싸더라고요 애플망고. 아. 근데 왜 이렇게 국내에서 비싸나? 비싸냐? 네. 수입하는 애플망고조차도 3분의 1 가격이에요. 어. 그런데 아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건 호텔신라 광고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해줘요. 광고. 뭐 들어오나요? 아니, 혹시 그만합시다고요. 모르잖아. 어쨌든 망고가 그러면은 아 근데 여기만 팔아요 호텔 신라만? 아니요. 요새는 이제 다른 네. 호텔들도 많이 팔아요. 해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음. 그러면 얘네들도 뭐 그러면 저렴한 해외 애플망고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브랜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걸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망고 해외에서 먹는 망고랑 맛이 약간 다르다 혹은 맛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네. 실제로 기분 차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수입되는 망고는 사실 찐 망고입니다. 쪘어요? 찐 망고. 찌 쪘다. 쪘다고요? 찜기로 쪘다. 왜? 그 검역 때문에 지금 아 소독. 10개국에서 들어오거든요, 망고는. 아. 10개국에서 들여오는데 그 검역 기준이 심부 온도가 47도 이상이 돼야 돼요. 네. 20분 동안 가열을 해야 됩니다. 아. 물론, 물론 망고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쪄도 난 쪄도 만두처럼 되진 않아 아. 하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후숙해서 먹는 건데 맛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난 해외에서 먹은 게 더 맛있는데라고 한다면 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야, 신부 온도가 47도면 거의 굉장히 스테이크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단백질은 익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충 이런 거를 쪄 죽이는 죽이는 거죠. 거구나. 신부에는 애벌레 알까지 쪄 죽이기 위해서 47도 이상으로 20분 동안 가열을 해라. 이게 공동적인 거라 애플 망고 우리가 먹는 국내에서 파는 해외 망고는 전부 다 찐 망고다. 그렇구나. 네. 오늘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정말 와, 이건 처음 몰랐다. 알게 된 일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잘난 척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 보면 망고를 쪼갰을 때 네. 그 에어포켓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포켓. 수박 고기, 예. 짜게면 가끔 가다 이렇게 공기층. 공기가 뽁 들어있고 허옇게 돼가지고 퍼석퍼석한 네. 그런 그 느낌의 후숙해서 그렇고. 아니요. 47도 쪄서. 쪄서. 그렇구나. 수박도 쪄요. 그러면? 아니 수박 말고 수박은 수박은 더워서 너무 아, 더우면 잘 더우니까 그렇게 공기가 되는 경우 생겼다. 있는데 아. 예 망고를 오. 사왔는데 목이 공기가 들어있고 뭐 이래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 그래 어쨌든 네. 이 망고를 좀 재미있게 얘기해달라서 자 어째 이거와 좀 지금 가격이 계속 아니, 오르고 있는 좋았어요. 게 카카오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됐어요. 아니 나아지시고. 초콜릿이 그래서 비싸져가지고 저 약간 아 우울하려고 카카오가 하는데. 그 기업 이름이 아니고 초콜릿. 아 헷갈렸어요. 초콜릿 지금. 원료, 원료. 아, 3%인 줄 알았습니다 아. 지금. 아하 네, 네. 이거 참. 카카오를 가공해서 만든 게 코코아. 이제 그 코코아를 기반으로 뭐 코코아 메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데 네. 카카오가 왜 비싸지고 있냐면 이거는 다시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쪽 뭐 이런 쪽에서 이 카카오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네.
여기가 지금 뭐 기후 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 재배를 안 해요 네, 이제? 카카오 병충해가 입었는데 병충해를 이걸 없애려면 약 뿌려야 되잖아요. 네. 약 뿌리고 썩은 나무는 잘라내고 다 새로 심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돈이 없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 살균제를 살 돈도 사실은 없어요.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해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카카오 나무보다 훨씬 더 재배하기 쉬운 고무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 타이어 수요가 많이 늘면서 얘네들 네. 배놓고 고무나무를 재배하다 보니까 아. 이건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어디였지?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 많이 채굴되다 보니까 네. 카카오 재배 지역 다 베버리고 여기서 불법으로 금 채굴하고. 그래서 가나 초콜릿 가격 올린대요. 네. 어. 그게 그거 하나예요. 저는 되게 웃긴 게 그거 뭐냐? 하나죠. 오. 초콜릿 과자들의 가격을 그래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예전에 그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탕하고 밀가루하고. 그쵸. 유럽에서 초콜릿 기준이라고 맞아, 한다면 맞아. 코코아 메스가 몇 퍼센트 이상 함유돼야 초콜릿으로 부를 수 있는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래서 보면 코코아 메스라고 하는 성분 함량의 저 용량도 안 나와 있고 아. 따져 보니까 가나 초콜릿이 그나마 제일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얘가 한 30% 정도? 이 전체 성분 중에 30%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인상은 괜찮아 싶은데 빼빼로 무슨 칸초 뭐 어쨌든 초콜릿 냄새가 난다는 것들까지 줄줄이 인상을 하니까 ABC는 어떻게 돼? ABC. ABC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설탕 위주인가요? 주로? 설탕 위주예요. 아. 딱 먹었는데 트윅스 어떻습니까? 달달하다. 트윅스는 그 안에 설탕 카라멜이 덩어리인가요? 더 킨더. 크런치. 저기요 제가 네. 거기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해외 카카오 몇 퍼센트 해가지고 네. 이제 파는 그런 류의 초콜릿들은 굉장히 비싸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거고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값이 금값이 검은 반도체. 네 검은 아. 검은 반도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죠. 네. 강조하셨어요? 김플레이션. 네, 김플레이션.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통량의 네. 70%를 점유하고 네. 있습니다. 태국의 김과자 유명한 거 아세요? 태국에? 태국 가면 김과자 선물로 사오잖아요. 그거 한국산이에요, 김. 아 그래요? 한국에 있는 김 수입해다가 거기서 가오에서 파는데 그걸 또 그래요? 들여와. 맛있긴 합니다. 맛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김밥 지금 미국, 호주에서 또 인기 끌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관심 많아지고. 냉동김밥 산업도 네.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지금 기후 뭐 변화 때문에 김 작황이 안 좋고 일본은 품질은 좋은데 일본에서 대부분을 소비해요. 근데 여기 또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또 그것도 줄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김 수출이나 이제 수요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래서 김값이 거의 60% 정도 1년 만에 지금 김밥 뭐 파는 분식점 여기서 다 충격을 입을 거고 요 김값은 회귀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떨어질 가능성은 떨어질 없다고 가능성은 봐야 돼요? 없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죠. 한 시간 너무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다 하셨네. 네. 모든 아이템 다 소화하셨어. 네. 뭐 다음에 뭐 있나요? 있으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뭐 눈치를 안 주시길래. 아니 배가 안 고파요? 네. 김밥 먹으러 가야죠 우리. 검은 반도체 김밥 먹으러 갑니다. 드신 풍채신데요. 아 외모 공격으로 갑니까? 네. 아, 여기 오면 조롱당해서 어딘가 풀고 싶어 막. 김밥 먹고 우리 디저트로 애망빙. 아, 네. 네, 한번 가야죠. 네. 아 사주시는 겁니까? 제가요? 네. 왜? 뭘 왜요? ABBA 303님이 누드김밥을 만들어 팔아라. 근데 그 누드김밥도요 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많은 거 아니에요? 김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누드김밥이랑 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김이 안쪽에 들어가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예. 애망빙 애용자 우리 네. 최윤경 기자님 그리고 연금 개혁. 국민연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네, 이거 네. 요 얘기는 한번 우리 진짜 이상민 씨와 함께 다시 네.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사장님 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개혁 들어갑시다 빨리. 이사장님? 네. 국민연금 이사장. 네. 아니 뭐든지 높은 지금 사람 찾아요. 개혁해야 돼요 지금. 이 사장 의지를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네. 아, 나오라고 하생. 네. 자 그러면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얼른 들어가서 네. 또 다음 스케줄 하러 가겠습니다. 예. 네.